전국 리틀 야구 대회와 프로야구 스타 선수들이 참여한 야구 캠프까지 잇따라 흥행을 거두면서 홍성군이 야구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도 덩달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26년째 방치되고 있는 당진의 한 아파트 건물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충남에서 현재 방치돼 있는 건물은 모두 34곳에 달하는데요. 충남도가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충남 지역 소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전날과 같은 4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백신 항체가 형성된 가운데 기온도 내려가 확산세가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수출 특화용 쌀인 아미쌀이 첫 몽골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아미쌀은 이번이 네 번째 해외 진출로 지난해 11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올해 네덜란드와 캐나다에 수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성에서 열린 김태균 야구 캠프 소식 지난 뉴스에서 전해드렸죠. 야구 불모지인 충남 서부권에서 이런 행사가 열려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사실 홍성은 야구 생태계를 어느 정도는 갖춰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어엿한 야구 도시를 꿈꾸며 지역사회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한범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홍성에서 열린 김태균 야구 캠프. 추운 날씨를 녹이는 열정적인 플레이가 이어집니다. KBO 스타 9명이 함께 큰 호응을 얻은 이번 캠프엔 전국 야구 유망주 52명과 가족들이 참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왔는데 그 아침에 일어난 그 피곤함이 여기 딱 오니까 바로 사라졌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 시설과 또 너무 좋은 행사를 취재해 주신 이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뜻깊은 것 같습니다. 캠프가 진행된 곳은 폐교된 중학교에 26억 원을 들여 건립한 홍성 만해야구장. 지난 6월 문을 열자마자 20개 팀이 출전한 전국 리틀 야구 대회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캠프까지 흥행에 성공하면서 야구장이 있는 시골 마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 썰렁한 마을에 경기나 행사 때마다 주변 상권이 북적이며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는 지난달 직접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고 이번 캠프엔 각종 후원에 나섰습니다. 농촌이라는 그 특성상 굉장히 인구도 감소되고 또 그러고 수익성도 없어요.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야구장이 생김으로써 많이 매출도 오르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아요.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홍성군은 야구장 한 곳을 추가로 건립해 4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보조구장 수준인 기존 만해야구장 옆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인규격 야구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정식 야구장인 만큼 다양한 성인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60억 원을 투입해서 결성면에 제2야구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국내 18개 야구 동호인 500여 명과 함께 야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홍성은 충남 서부권에서 유일하게 유소년부터 대학까지 엘리트 야구팀이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엔 처음으로 프로 선수를 배출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여기에 인프라까지 하나둘 구축되면서 이를 지역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야구장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구로 한번 승부를 걸자라는 게 아니라 야구를 보러 오면서 홍성군의 매력과 정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전반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만이 이게 로드맵이 이어진다. 홍성군이 인기 스포츠 야구를 발판 삼아 지역의 생존 모델을 제시하며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20년 이상 방치된 당진 지역 대표 폐건물의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충남에는 공사 중단 건축물 수십 곳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네, 최근 충남도의회가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포클레인이 아파트 벽면을 무너뜨립니다.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철근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근 건물 역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8동의 아파트와 한 동의 상가동이 있는데 지금 한 공정률은 한 절반 정도 지나고 있고요.
이 폐기물이 다 반출되고 난 다음에 그 아파트의 지하 철거가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 아파트 시공사부도로 공정률 8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사업 시행사의 사정이 나아져 공사를 재개한 겁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약 27년 만입니다.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는 680여 세대의 민간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충남에는 공사 중단 건축물 34곳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행사 등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공사를 재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던 상황. 사유재산이라 함부로 처리하기 힘들 뿐더러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공사 중단 건축물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조치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10월 달에 이제 공사 중단 건축물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서 향후 공사 중단 건축물에서 안전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비 전담 조직 등을 만들어 그동안 지자체에서 손대지 못했던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한 겁니다. 충남도는 정비기금 마련 등을 논의 중이고 내년 1월까지 정비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충남도가 21일 럼피스킨병 백신 항체가 형성된 가운데 기온이 내려가면서 럼피스킨 확산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오후 기준 충남 지역의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는 전날과 같은 4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럼피스킨이 발생한 지역은 서산과 당진, 태안 등 9개의 시군이며 서산이 이 중 2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에서 럼피스킨병으로 살처부된 소는 1,700여 마리입니다. 당진의 수출 특화형 쌀인 아미쌀이 처음으로 몽골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당진시와 농업회사법인 미소미, 몽골 대형 유통업체는 시청에서 당진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아미쌀 10톤을 몽골로 출하하고 고구마와 사과 등의 현지 유통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미쌀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올해 네덜란드와 캐나다에 수출됐으며 이번이 4번째 해외 진출입니다. 태안군이 22일 청년 창업 비즈니스 센터 성과 공유회를 개최합니다. 네, 태안군 이지현 인구유입 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안군 인구유입정책팀장 이지현입니다. 예, 먼저 청년 창업 비즈니스 센터 성과 공유회, 이게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태안군은 22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태안군민체육관에서 태안청년 창업 비즈니스 센터 성과 공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3월 개소한 태안청년 창업 비즈니스 센터는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공유 오피스 제공 및 사업화 지원, 창업 교육, 청년 네트워킹 및 교육 회의 공간 제공, 메이커 스페이스 제공 등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센터와 25개 입주기업들의 한 해 성과를 알리고 앞으로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 성과 공유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성과 공유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센터 입주기업들의 활동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및 체험 부스와 더불어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등 기관별 홍보 부스가 마련됩니다. 센터 입주기업이 거둔 1년간의 성과와 추진 실적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태안군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 기술개발 실적 및 신규 추진사업 계획, 입주 후 사업계획 이행 실적, 고용 및 인구 유입 실적 등을 토대로 우수기업 3곳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의 청년 창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 계획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내년에는 관내 청년의 문화생활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를 확대 운영하고 청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청년의 군정 참여를 독려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태안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이지현 인구유입정책팀장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아파트 입주 당시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가구당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냈지만 15년이 지나도록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돼 현재 인구수 15만 명에 육박한 위례 신도시의 불편한 현실입니다. 사업 지연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딜라이브 유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조성 부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열차가 강남권까지 운행돼야 하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승객들로 붐볐을 역사 예정 부지는 빈터만 공허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빈 점포도 쉽게 눈에 띕니다. 10여 년 전 분양 당시만 해도 초역세권이란 타이틀이 붙었던 위례 중앙광장 상권의 초라한 현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상인 몫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가 부담됐지만 교통 호재만 믿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발을 빼려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설비 등 권리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상가가 거래는 거의 전멸이죠. 거래 1년에 손 안에 꼽을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가 위례가 지금 신사선이 안 된으로 인해서 상권이 죽어버리니까 그 거래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위례 신사선은 위례 신도시와 서울 신사역 구간 14.7km를 11개역 규모 경전철로 잇는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대책의 하나로 사업 추진 초안을 만든 주무처는 LH, 이를 수립한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동안 민간 투자자는 삼성물산에서 GS건설로 재지정됐고 주무관청도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위례 신사선은 우여곡절 끝에 착공 전 단계인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민간 투자 사업 심의 관문을 수년째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 교통개선 부담금으로 가구당 평균 1,400만 원을 이미 지불한 상황. 사용료는 선 지불했는데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기재부와 서울시, GS건설은 자재값과 물가 상승분, 총 사업비 산출을 두고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LH와 국토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띄운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1조 7천억 상당한 위례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 중에서 2,300억을 위례 신사선에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사업에 더 많은 액수를 투입했다면 사업은 빨리 추진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한복판을 지나는 황금 노선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착공을 위한 필수 절차를 여전히 통과하지 못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성이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20일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천안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관련 법의 올해 안의 개정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